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유니스왑과 아비트럼 그리고 에어로드롬 파이낸스까지 전체적인 흐름들을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이 세 가지 코인을 선정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세 가지가 큰 틀에서 보게 된다면 이더리움 생태계에 있는 코인입니다. 유니스왑은 이더리움 생태계에 있는 코인 안에서도 이제 덱스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덱스에서 1등이죠. 유니스왑은. 그리고 아비트럼은 레이어 2 계열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만 최근에 이렇게 강세를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로빈후드 체인에 대한 성장 때문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로빈후드에서는 이제 아비트럼을 레이어 2로 해서 선정을 해서 쓰고 있는 부분들이고, 로빈후드가 전체적으로 이제 성장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아비트럼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어로드롬 파이낸스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덱스에 해당이 돼요. 덱스 1등은 유니스왑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 얘는 2등이냐? 그건 아니고요. 레이어 2, 이더리움이 레이어 1이고 이더리움에 레이어 2가 있어요. 그럼 이것도 각가지의 아비트럼도 있고 옵티미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쭉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베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베이스는 어떤 베이스냐? 바로 코인베이스의 그 베이스예요. 그래서 베이스, 레이어 2 안에서도 베이스라는 게 있는데, 이 베이스 생태계 안에 있는 코인 중에서 이 덱스에 해당되는 게 에어드롬 파이낸스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비트럼은 뭐예요? 아비트럼도 이더리움의 레이어 2에 해당되는 게 아비트럼인데, 이 아비트럼이랑 협업을 맺었던 게 로빈후드이고요. 각종 로빈후드 체인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로빈후드 체인 안에 생태계 아비트럼이 해당이 되는 것이고, 베이스 생태계에 있는 게 에어드롬 파이낸스, 아시겠죠? 이런 각종 생태계들이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모두 다 이더리움과 관련된 코인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가장 강세를 보여줬던 코인들이 이 세 가지 코인이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더리움에 대한 가격에 대한 흐름들에 따라서 이 코인의 가격도 이제 변하는 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더리움에 대한 흐름들이고,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자, 지금 최근 들어서 지금 보시면 7월 4일, 7월 6일 고점을 찍었던 게 7월 2일에서 3일 정도가 되거든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솔라나가 상대적으로 급등을 보여줬고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시기가 7월 초까지였어요. 당시에 이더리움 흐름을 보시게 되시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어쨌든 강세를 보이긴 했지만, 흐름적인 흐름대로 봤을 때, 흐름으로 보셨을 때는 어떤가요? 이더리움은 쌍바닥 형태로 뛰고 올라가는 흐름들, 어찌 보면 상승 추세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흐름은 아니었었고요.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바닥을 찍었었고 오히려 이더리움보다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었던 게 이제 차트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솔라나 생태계에 있는 코인들이 많이 움직였었고, 그리고 지토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 상당히 강세된 흐름들을 보여줬었죠. 그리고 이어서 마찬가지로 주피터 같은 경우도 강세를 보였었던 흐름들이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보게 되면 아비트럼이나 이런 것들은 개별적인 이슈로 움직였지만, 같은 시기 동안의 흐름을 보게 된다면 요 시점이었거든요. 이때 솔라나 생태계 자금들이 많이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차트로만 봤을 때도 아비트럼보다는 주피터나 아니면 지토 같은 경우가 오히려 좀 더 강세인 흐름들을 보여주죠. 에어로드롬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앞에서도 강세를 보여줬던 흐름들이어서 차트로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코인 같은 경우도 강세를 보일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상 솔라나 생태계 쪽으로 자금들이 그때 당시엔 더 많이 쏠려서 지토나 주피터가 움직일 수가 있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렸던 이유들도 지금은 이더리움, 자, 솔라나보다는, 그죠? 솔라나는 이건 뭐예요? 지금 현재 하락 추세죠. 하락 추세예요. 지금 단기적인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죠. 근데 이더리움은 반대로 어때요? 그나마 상대적으로 솔라나보다는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 가지 코인들이 이더리움의 이런 흐름에 따라서 바뀌는 부분들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더리움 생태계 쪽으로 자금들이 이동이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세 가지 코인들이 앞으로 흐름이 좋아지고 강하게 급등을 보여주려면 이더리움이 현재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이렇게 움직여줘야지만 관련된 이 코인들마저도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이는 이런 흐름들이 다시 한 번 더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더리움이 어떤 흐름들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중점적으로 봐야 됩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기술적인 흐름대로 봤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변곡 구간에서 단기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었었고, 이대로만 상승세가 나와준다면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다음 주에는 뭐가 발표가 되죠? 이제 FOMC 금리 결정을 앞에 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죠? 이번에 금리는 동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일단은 현재 이것들을 우리가 체크를 하는 이유는 단기적으로 이더리움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금리 결정 이후에 이제 9월 달 전망에 대해서 이 통화 정책과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해서 들려올 거예요. 과연 9월 달에 금리를 올릴 것인가 아니면 금리를 동결을 할 것인가, 그에 따르는 힌트가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리를 내리면 시장이 어쨌든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일 수가 있는 것이고, 금리를 동결을 시키거나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런 만큼 이번 FOMC가 정말 중요하고 다음 주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는 상황에서 주요 메이저 코인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움직일 수가 있을까요? 아니겠죠. 현재 시장 분위기대로 봤을 때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지만 9월 달에는 금리 인상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에서 이더리움 메이저 코인들이 강세를 보일 만한 이런 근거가 확실치가 않다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주요 메이저 코인들이 어떤 흐름들을 보일까요? 당연히 횡보하는 흐름들이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이번 주 유니스왑이나 아비트럼이나 에어로드롬 파이낸스가 개별적인 이슈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이 세 가지 코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더리움도 횡보가 이어진다라면 이 세 가지 코인들도 당연히 횡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지금 당장에서 이렇게 관심 갖고 보시는 분들은 조금 시간차를 두고 보시는 게 좋지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7월 말까지, 7월 말에도 고용지표, 아니 이제 8월 초에는 이제 고용지표가 나오고, 7월 말에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나옵니다.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물가 데이터는 크게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뭐 세 개까지도 볼 수 있는데 CPI가 있고요, PPI도 있고, 이제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 건 맞아요. 그 중에서 한 가지만 꼽아봐라 하면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핵심입니다. 이게 향후 금리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돼요. 이게 보통 5월 말에 발표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발표하기 전에도 어쨌든 중요한 데이터가 발표되다 보니까 주요 메이저 코인들의 흐름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월 말까지는 그래도 좀 더 지지부진할 수 있다. 뭐 크게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박스권 안에서 횡보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건 이제 8월 달의 흐름을 봐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7월 달에 한 2주가 남았습니다. 근데 보시면 보통 조정이 나오게 되면 못해도 한 2주간은 조정이 나와줘요. 그리고 상승할 만한 재료나 이슈가 생겼을 때는 그때 맞춰서 다시 한 번 더 상승하는 흐름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현재는 마찬가지로 그 이상의 메이저 코인들이 급등할 만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좀 지지부진한, 현재 단기적으로는 하락 추세로 전환됐던 흐름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하락을 했다가 올라갔다가 이런 흐름들이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8월 달에는 어떤 이슈가 있죠? 8월 달에는 이제 이더리움에 대한 업그레이드 이슈가 있죠. 원래는 이제 재단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8월 말 정도에 뭐가 있냐, 이제 이더리움 업그레이드 이슈, 그러니까 이더리움 업그레이드 일정이 8월 말 정도로 재단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 근데 만약에 일단은 이게 연기가 될 수 있죠. 만약에 이쯤에 어떻게 되냐, 이쯤에 8월 말 정도에 이제 연기가 되지 않고 재단에서 목표했던 대로 업그레이드를 실시를 한다. 그러면 이더리움이 어쨌든 이런 업그레이드 일정이 확실시 되었을 때는 한 달 전부터 해서 이더리움이 크게 급등하는 상황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8월 초중순까지는 그래도 지켜볼 필요가 있고, 확실히 이더리움에 대한 업그레이드 일정이 공개가 되었을 때는 그때부터는 이더리움이 한 달 전부터 한 번씩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못해도 최소 20에서 30% 정도 이더리움이 급등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시기에 맞춰서 유니스왑 같은 경우도 한번 급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유니스왑이나 에어로드롬 파이낸스, 아비트럼 들고 계신 분들은 적어도 한 달 이상을 좀 체크를 하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8월 초중순에 이런 업그레이드 일정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부터 한번 큰 급등이 나와줄 거예요. 그때 마찬가지로 유니스왑이든 에어로드롬 파이낸스든 아비트럼이든 한번 급등이 나와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최소한의 보름 이상을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고,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계속 보유해 나가시기 바라고, 신규로 진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의 못해도 8월 달에 첫 번째 주 이제 고용지표 봐야 되고요. 둘째 주에는
CPI, PPI 나오죠? 체크하고, 그러니까 이거 이후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전후로 해서 8월 초중순 안으로 해서 이제 이더리움 업그레이드 일정들 체크를 해봐야죠.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고 시장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이 왔다. 만약에 그때 가격이 4,800원대 잘 유지를 해주고 있다. 그러면 저는 이때 여러분들이 들고 가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더리움이 급등을 하면 이더리움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다른 코인들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못해도 뭐 6,000원, 7,000원 정도까지도 급등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밑에 바닥이 한 4,800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해서 7,000원까지만 봐도 40% 이상의 수익은 또 챙겨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유니스왑 외에도 아비트럼이나 에어로드럼 파이낸스 들고 계신 분들은 이더리움 한번 이번에 하반기에 급등이 나올 때 그때를 노려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큰 수익은 이제 좀 보실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좋은 시기가 또 찾아올 겁니다. 아시겠죠? 급등 나오면 충분히 또 이제 10,000원대 이상으로 들고 계신 분들도 나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뭐 유니스왑만 계속 말씀드렸는데 아비트럼 같은 경우도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250원, 260원 정도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에어로드럼 파이낸스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현재 시점에서는 강한 시세가 나오게 되면 1,000원, 1,100원에서 1,200원 요 사이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니스왑 같은 경우도 7,800원 선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요 정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핵심으로 봐야 되는 것은 이건 단기적인 흐름대로만 봤을 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중장기적인 흐름을 우리가 무조건 체크를 해봐야 돼요. 결국 이더리움이 이번에 다시 강세 보이고 바닥을 형성을 했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위치에 또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바닥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이더리움이 바닥을 드러내게 되면 결국 이더리움도 한번 강세를 보이는 시기가 또 찾아올 것이고, 이대로 상승 추세로 이어지면서 상승장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말씀드린 이 코인들도 현재가 바닥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또 좋은 시기가 찾아올 거니까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